백악관은 미국민의 백신 접종이야말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서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은 백신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백신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최근 탑뉴스에 대해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와 함께 들어봅니다.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좀 탑뉴스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한국이 그 남북한 군사 핫라인이 뭐 개통이 됐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남북 쇼가 중단되고, 네,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었죠. 네. 통신선을 끊었는데 이제 선거가 다가왔다. 그래서 또 이제 북한 김정은이나 북핵 평화 쇼를 쇼쇼쇼를 하려는 그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뭐 통신선 끊었다가 통신선 연결해서 뭐 인형이 어제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뭐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속겠어요. 4년간 속았는데. 그런데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8월에 있죠. 그 다음 주인데 왜 이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을까요? 뭐 한국 정부에서 바로 이제 미국에다 요청할 거예요. 통신선도 열고 그렇죠.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어떠냐. 또 뭐 코로나 문제도 거론하겠죠. 아무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정은은 통선 여는데 수락을 한 것 같고, 이쪽에서는 막 통선 여는 거 자체가 또다시 평화가 왔다 하는 평화쇼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중국 시진핑 방한 문제, 그다음에 김정은하고의 또다시 남북 회담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평화쇼를 하겠죠. 오늘 싱크탱크 한반도 문제 인사 두 분을 만났는데요. 북한이 또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왜냐하면 반드시 그 문재인하고 암양리에 중국하고의 모정의 토킹을 해서 남북의 훈련을 하지 말기 위한 작전을 했고, 또 중국 이번에 윈디 셜만 부장관이 중국을 가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이 이익이 침해되는 일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문재인을 시켜서 마치 북한하고의 이제 다른 대화를 재개한 것처럼 보이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미중 간의 관계는 아무튼 그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고, 앞으로도 더 미중 관계의 그 악화 상황은 더 격화될 텐데, 한국이 한미 동맹은 당연히 갈 거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제가 아는 미국 쪽의 소식도 제니바 기자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혈맹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라고 지금까지 한국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해서, 물론 뭐 한국만을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을 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런 그 상황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중국하고 친중 관계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조야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노해가 있는 거고, 또 해리슨 대사나 많은 대사들이 그 현장들을 직접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 목격을 하고 이제 다들 돌아가서 그분들이 만나서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제가 해리슨 대사 처음 만났을 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 사회주의 정권이고 이것은 반미 정권이다 이렇게 했더니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대한 부분들도 이것은 조작된 거고, 소위 말하는 그들의 민중 선동을 통한 권력 찬탈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는 얘기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 1년 전에 그때부터는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관련된 행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분들이 가셔서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나 그 전에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정보 교환을 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도 문재인 정권이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국회 이제 쭉 한번 돌아보면서 저기 우리 한국계 또 미국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전혀 그냥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보셨겠지만은 그 하원의원의 당선 미셸 박도 아주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나 자기가 판단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는 것만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더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이가 마비를 얼마나 했는지 전부 국회의원들까지도 마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1대1로 한 몇 명을 만나서 많은 걸 전달을 했거든요. 그랬더만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의 로비 자금이 엄청난 로비 자금이 미국에 풀린 건 사실이고, 중국보다도 더 많은 로비 자금이 풀렸다는 것은 뭐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그 싱크탱크 소장 그분 말씀이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금액, 왜 미국은 뭐 아닙니다. 로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나라고 공식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루트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가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한국의 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로비 자금이 워싱턴 정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로비에 여러 가지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이 지금 이제 뭐 1년 안 남았지만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정권을 내놓으면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 포갑 정치, 전제 정치,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정치에 대한 그 분명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올인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통신성 개통 다시 한 것을 아마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한미연합훈련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뭐 남북 대화 얘기가 나오고 또 할 뭐 서로 겁니다. 간의 어떤 교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북핵 쇼를 통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한마디로 말하면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지금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은 국가 리더의 정신적 상태가 굴곡이 심할수록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가 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인민들의 피로감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더불어 김정은이 국제사회가 믿을 수 없는데 오직 문재인만이 김정은이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뭐 미셸 그 의원하고도 얘기하실 때 잘하셨던 게 예. 이 정권은 무조건 뭐 대한민국의 인권, 그것도 뭐 좌파들 인권, 공산주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에서 최악이고 아직도 30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있고, 또 북한 전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탈북자들에 의한 정언에 의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굶어 죽는 상태가 엄청나게 많은 상태인데도 그들은 북한의 인권, 김정은 정권의 이 포갑적 탄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 자체가 윤리적으로 혹은 인권적으로 반윤리적 반인권적 정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기 한국의 야당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한국의 야당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예산안을 버젯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지 그 돈이 다시 그 김정은한테도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조사를 해야 된대요. 왜냐 김정은이란 인간은 돈 안 주면 움직이질 않아요. 돈 딱 주고 돈 딱 떨어지면은 또 가열차게 자기들 말만 따라 집어차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도 폭파하는 거 봐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근데 돈도 안 주고 개성공단 폭파하고 엄한 걸 다 했는데 왜 갑자기 통신선을 뭐 개설을 한다는 뜬금없이 이러고 또 곧 대권 시작할 때는 뭐 정상회담까지 하겠다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 야당이요. 맞는 네.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 예.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말고 야당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국회에서 자꾸 미국에 도와달라 하지 말고 일단 야당답게 행동을 일단 하다 보면은 미국이 또 임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그때 힘을 합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저 옆집에 아저씨 보고 좀 도와달라고 맨날 그런 것처럼 하니까 이게 참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무튼 지금의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주동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위 찬탄파들이란 말이에요. 탄핵을 네네. 찬성했던 네네. 그다음 유승민, 김무성이 아직도 뒷그림자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를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의 선동에 같이 동조를 했고 그다음에 불의의 세력하고 손을 잡았던 부역자 역할을 한 거, 배신자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 자체가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지도부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의 이 촛불 쿠데타를 인정을 하고 또 권력 찬탈을 인정을 하고 그 소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을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자체가 부도덕한 정당이고 정의롭지 않은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의의 가치 자체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작은 소악들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이런 사회주의 경향들의 소악들에 대해서도 힘차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끗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들이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고 그 주동했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역이 소위 말하는 정권이 돌았는데 이 반역 정권에 돌았던 또 반역 정권에 부역했던 자가 대통령 후보 보수를 지칭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니까 윤석열이가 1위를 하고 나머지 다 대통령 후보들이라는 자들이 전부 다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의 불의 자체, 그들의 거짓 자체가 큰 거짓과 큰 불의를 저질렀던 그들 또한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 우리 공화당 같이 정상적인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을 투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해도 뒤로 자기들 양심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죄가 없는데 이준석이 얘기하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넜다 가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되고 가서 뭐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 일말에 여러 가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니까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다. 윤석열은 이준석이나 그다음에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아는 거예요. 탄핵의 강을 들어가면 왜? 저가 죄를 안 지었는데 탄핵의 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탄핵이라는 큰 국가의 변란, 소위 말하는 국가 쿠데타의 동족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강에 들어가면 자기들 또한 문재인 정권하고 동질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어버리자. 또 심지어 국민의힘에 지금 국회의원들 뭐 몇몇 사람 빼놓고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사면하면은 그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해체돼야 되겠구나. 저는 생각에 이제 악을 물리치는데 그 악과 옛날 서부 영화 보셨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악당 둘이가 있는데 나중에 악당 둘이가 큰 잘못했는 악당을 작은 잘못했는 같이 부도무기 악당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두목되면 그 악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요즘 고민을 하는 게 우리가 진실 정의 투쟁을 지금 5번째 겨울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윤석열이나 뭐 예를 들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든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엮어서 33년형을 때렸던 윤석열이든 자 저들과 같이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들하고는 완전히 별개 우리의 길을 그냥 가야 되느냐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게 맞아요. 정권부터 교체해 놔놓고 보자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탄핵 찬성파 찬탄파들이나 그다음에 배신자들 혹은 유석열과 같이 문재인 정권의 죽은 노릇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원문 대통령 저런 식으로 감옥에 보낸 자들하고는 이제 완전한 결별을 하고 국민의힘과 이제 전면 전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소악 소위 말하는 나쁜 놈들하고 제가 말하는 건 뭐 악당들이죠. 악당들. 나쁜 놈들하고 정권을 갖다 바치고 권력 자체를 사회주의 정권 이 전제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공화당은 그런 가치를 버리고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정권교체의 길 같은 배를 타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더더욱 강하게 저를 좀 지배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마이웨이를 가세요. 마이웨이 가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길이 보이겠지. 하기야 저 지금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인지 이 사람들 보면 진짜 디스커레이지 하게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마시는 이 커피거든요. 이게. 네. 이 커피인데 이게 천안함 용사들이 만든 생존자 용사들이 만든 커피 이거 천안함이거든요. 하여간 문재인이는 제인 중에 커피가 맛있어요. 네, 그래요. 요즘 얼굴도 좋습니다. 그 문재인이는 좌우지간 제인 중에 제인이고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국회도 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아직도 좀 안에서는 마스크를 또 써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우리 백악관이 또 공문이 왔는데 또 안에서는 마스크를 또 써라네. 갑자기 또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하면서 뭐 안 쓸 사람도 안 써도 되고 뭐 이제 일단은 그렇게는 공문을 띄워놨는데 미국은 지금 외부에서는 거의 마스크 안 쓰죠. 뭐 안 써요. 우리는 우리가 강요는 안 해요. 왜냐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 의해서 써라. 백신 맞았으면 지금 미국이 보니까 5만 명 이상 7만 명도 나오던데 하루 확진자가. 예. 그러나 저나 참 한국의 지금 백신 사정이 어떻게 되어 갔습니까? 미국에 다시 그 지원을 받아야 될 사정입니까? 뭐 어떻게 될 코미디를 하고 있죠. 코미디를. 백신 접종 예약 받았다가 예약 받는데 바로 접종 예약 취소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모더나
부터인가 뭐 8월 달 모더나 접종한다 하는데 모더나가 수급이 안 되니까 네. 아니 모더나 안 됩니다. 화이자로 다 바꾸고 아유, 저도 이제 9월 2일인가 2차 완전 접종 코미디더라고요. 2차 접종을 하는데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2차 접종은 뭘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더나 신청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화이자 맞으라니까 헷갈리고 또 뭐 백신 수급 자체가 안 돼가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불균형적으로 했는데 문재인이가 뭐 모더나하고 얘기해서 2천만 개 확정했다 하는데 그 2천만 개 어디 있느냐고 지금 난리잖아요. 정말 그것도 6월 그때 얼마더라? 6월 말까지인가 7월 말까지 2천만 개 들른다고 텔레비 나와서 뭐 난리에 좀 문비 요청가를 떠들었잖아요. 요즘 얘들은 처음에 문재인 들어와서 문재인 생일날 지하철에다가 생일 축하 뭐 광고판 쫙 냈지 않습니까? 뭐 그때부터 우리가 직감을 했지만은 이제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겠다. 김경수 감옥 가면서 문재인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 감옥 가는 놈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인데 지켜달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저는 얘들은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지가 감옥 가면서 우리 공범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여사를 지켜달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 공범을 지켜달라는 게 그것도 공범인데. 아니 공범을 그러니까 어떻게 감옥 가는 지켜주지? 놈이 문재인을 지켜달라고 하는 게 저는 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감옥 가면 이래야 돼. 문재인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문재인을 지켜달라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저는 그걸 들으면서 또 이낙연한테 뭐 그래 전화해서 문재인 대통령 잘 지켜달라고 했더니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 하는 참 아니 현직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뭘 지키긴 뭘 지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게 코미디가 언제까지 코미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멀리서 바라보는 저희들도 하여튼 sick and tired 영어로 말하면 너무 그냥 피곤하고 빨리 이 인간은 이제 그냥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게 상수인 것 같아요. 그냥 8월 15일 날 매 맞지 말고 방송에 코미디 프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도 컸고 그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개그 코미디를 했습니까? 그 다 중단됐거든요. 왜 중단됐습니까? 바깥에 개그 코미디가 더 재밌거든.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개그들이 더 재밌으니까 방송의 개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 되네요. 예, 말이 방송 돼. 개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착해서 당한 거예요. 미국에 사는 소리가. 의지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박근혜 착해서 당한 거예요. 대통령은 여기 보니까 일만 알고 또 대통령 말씀대로 또 나는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아버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대통령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제 당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믿은 겁니다. 소위 상식적인 법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은요. 최순실이가 독일 간 것도 몰랐습니다. 최순실이가. 독일 간 자체를 최순실이가 이제 독일 간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엮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으로서 법치를 지키는 것은 맞지 않느냐. 또 내가 자가 없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기각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신 거고 법정에 가서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실질적인 그 검찰 조사나 또 일주일에 4번씩 10시간씩 이 재판하는 거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것은 법치가 무너졌다. 소위 말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재판 거부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 법치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하신 거죠. 그 전까지는 법을 믿으신 그러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상식이 있는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건데 뭐 상식이 무너진 나라인데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그마한 양심도 없는 나라지 지금 않습니까? 상식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상실된 도덕감이 상실된 정권이다. 소위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전제정치라 하잖아요. 네. 전제정치인데 얘들은 도덕성이 무너진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소위 반동정권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쟁도 치르고 일제 압제에 탄압도 받고 또 나라를 뺏겨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세 침략을 받고 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의였거든요. 정의. 그 다음에 미래 세대, 옛날 말로 하면 후손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나라에 대한 애국, 충효, 이런 부분들이라는 건데 그것이 도덕성이고 그것이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쨌든 유교 국가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자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정의롭다. 뭐 성경에도 그렇고 불경에도 그렇고 모든 기본적인 것이 정의인데 이 정의라는 부분을 상실한 이 부도덕한 정권이다 말이에요. 이런 부도덕한 정권은요 힘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굴종해 가지고 대강 야합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하고 우리 공화당의 차이는 뭐냐? 거기에 굴종해서 대강 야합해서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권력 잡으면은 모든 걸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데 정의롭지 못한 집단, 뭐 정당도 포함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집단, 또 행위 자체가 나라의 반역 행위를 했는 그러한 집단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똑같은 경우를 갑니다. 제가 하잖아요. 지금 권력 교체를 하면 뭐하냐.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 교체를 하면은 정권 권력들은 다 좌파들한테 잡혀있고 호남 사람들한테 잡혀있고 사회주의자들한테 잡혀있는데 그러면 권력 잡아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면 그 다음 길은 뭐겠습니까? 야합이잖아요. 그 야합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을 통한 나눠먹기식 권력을 분점하는 거죠. 권력 나눠먹기식 해서 장기 집권, 소위 권력자들끼리 정치하는 자들끼리의 장기 집권을 간다는 겁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을 가면은 대구, 경북, 경남만 해도 한 50군데를 가는 겁니다. 5일장 큰 시장들을 저희들 하는데 50곳의 시장을 다닌 정치인도 없을 거예요. 50곳의 시장에 가서 한 시장에서 한 2시간씩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직접 물건도 사고 그래서 요즘은 어느 시장에 어떤 물건이 특색이 있고 어떤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면서 느낀 점은 뭐냐, 국민들은 많이 깨쳐 있어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비겁하다. 그 다음에 야당답지 못하다. 또 정권을 수권 정당으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아세요. 그런데 권력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아니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이 깨치고 국민들의 이 정치혁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저 비겁하고 배신 역적들이 모여가 있고 또 사회주의 정권 전제정치에 저항하지 못하고 혹은 그 정권과 부역 역할을 그 정권의 앞제비 역할을 했던 그런 정당은 국민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한두 명의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국민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앞장서서 움직인 정당,
정치 결사체는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라는.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4년 이상을 문재인 정권하고 탄핵 정국 때 하면 5년간을 싸웠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옳았다. 그리고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되느냐. 또 정권교체를 하는 그 사람 또 그 집단이 실질적으로 도덕성이나 윤리적으로 혹은 정체성이 올바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연방 하원 의원하고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언론이 지금 국민을 마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언론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언론이 정확한 거를 얘기해주고 언론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대통령을 만들고 언론이 사실 보도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지금 언론이 한국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민노총에 있는 좌파 소위 왜곡된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그러한 민노총 좌파 언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우파라고 민노총에 대항해서 그러면 우파의 민노총 어나들 민노총 해가지고 대항을 하면 되지 않아요? 왜 그것만? 근데 뭐 오른쪽의 언론들은 아무튼 그 관례가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는 뭐 언론 자체가 요즘은 사주공화국 비슷하게 돼가지고 언론의 도덕성이나 언론의 윤리관이나 사회 정론지필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렇게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언론들이 지금 보수 언론들이 조중동이 앞장서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이제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것을 묻고 그냥 뭐 권력 정권 교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뭐 홍준표에서 황교안에서 지금은 윤석열까지 이런 식으로 언론이 줄타기하고 자기하고 뜻이 맞으면은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띄워주고 그렇지 않고 올바른 소리하고 언론 어떤 좌파 언론이든 우파 언론이든 잘못된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실어주지 않고 그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이 지금의 현 상황을 만든 중요한 아주 큰 죄를 진 사람들도 언론이다 이래 보는 거죠. 좌파 언론들이야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우파 언론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죄가 있었느냐 하는 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문재인이 따지를 못했잖아요. 왜?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국 언론이 했어야 된대요. 근데 한국 언론이 안 하니까. 아마 수석 대변인에서 잘렸어요. 누가 잘렸어요?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밑보이가 수석 대변인에서 잘렸다니까. 수석 대변인 짓거리도 못하게 생겼네 지금. 그래서 요즘 뭐 이래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주미 일본 대사를 만나봤잖아요. 네. 그때 아베하고 트럼프 정상회담 비공개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이상하다. 저 사람 사회주의자 아니냐. 저렇게 중국하고 북한한테 가깝게 하는 저 사람 사회주의자 아니냐고 두 번이나 아베한테 묻더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미국도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마 대한민국의 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꿀 수 있느냐
라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그렇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갑니다. 아직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게요. 죄가 없는 대통령도요, 언론으로 조작해가 선동해가지고, 쫓아보내보잖아요. 권력 찬탈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를 미국인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의 이 격동기를 많이, 여러 가지 국가의 격동기를 많이 겪었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문재인 정권이 충분히 권력 찬탈뿐만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연방제로 지금은 친중 정도가 아니고 종중 정도 됐단 말이에요. 중국의 종복하는 그런 정권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중국에 당하고 북한 김정은 그렇게 어린 김정은한테 당하는데도 저렇게 버티면서 웃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떠한 모두 그들로 말하는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래 보는데 그들의 고난은 고난이라 하지만 국가로 봐서 국민에 봐서는 정말 국민의 품격이 떨어져서 분노하고 나라의 국격이 떨어져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이 추락하고 이런 상태를 봐서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신봉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따르면은 천국이라도 가죠. 김정은이 저기 신봉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이나 가서 그냥 역사는 거지. 김일성 때도 박헌영이나 자기 같은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처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베트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월남 패망할 때 울맹군이 들어와서 지금 베트남 만들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가장 먼저 자기들하고 같은 편에 있었던 종교인들 거의 다 학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섰던 사회주의자들, 베트남 내의 사회주의자들, 월남 내의 사회주의자들 다 학살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미에도 그런 일이 수두룩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저는 북한에 의해서 통일될 리는 없다 보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되면은 사회주의 연방제 비슷하게 가서 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 되면은 지금, 김정은 신봉하는, 소위 자생 공산주의자들, 혹은, 자생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 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문재인이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정신 감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이쯤 되면 국민들이 자기 국군 통수권자를 미국 같으면 수를 해요. 국민들이 상처를 당하면은 국가의 원수더라도 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쫓을 자격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참 착해요. 이런 거 보면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그러한 사항들이 전개가 되면서 아무튼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헌법적 가치에 국민의 참정권이 있고 그 참정권의 핵심은 국민에 주어진 그러한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자유경제를 침탈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저항권이고 그래야지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 권력자들, 소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서 했어요. 여러분들 자영업이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분들, 또는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조그만한 공장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영업이 최저임금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주 52시간 근로제하고 정규직화 몰아붙이고 노동상법 악법을 갖다 대고 또 코로나에 의한 집단적
체면 비슷하게 말이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로운 기본 생활 자체를 침탈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들 집안 전체가 힘들어지고 더 이상 재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왜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셔라. 부동산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피해보는 분들은 그분대로 목소리 내고, 또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 그분들은 목소리를 내고, 또 코로나에 의해서 이런 자유시장 경제, 자유로운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침탈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소리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문재인 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래서 미국한테 배워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라는 자유 정신 혹은 자유 생활, 자유 경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의 침탈은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전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포갑 정치, 일방 통행식 정치, 또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 정치, 이런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여기에는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저는 이겨낼 수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팬데믹 때 여기 메릴랜드주의 그 교회를 예배를 보지 말라고 주지사가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지사로 수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아까 가장 기본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참을 수 없다라고 해갖고 교회 예배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그 국민들이 착한지 바본지 하여튼 이렇게까지 당해도 문재인이가 뭐 몇 프로가 올라갔다 뭐 이건 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마 조작일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시장을 그렇게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그 보신 거 가지고 어디다 집에 사모님 갖다 아니 그 시장 그렇게 맨날 많이 보셔가지고 어떻게 다 해 드십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예. 뭐 제 지역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봉사단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드리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안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급식 봉사를 하니까 예. 뭐 그런 부분에 여러 군데를 지금 누님도 뭐 매주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 또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서 깨쳐야 된다.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거짓 탄핵이 네. 권력 찬탈이고 또 체제 침탈이고 역사 침탈이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침탈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깨치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처절하게 5년간을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또 박근혜 대통령에서 감옥에서 1581일째 감옥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것도, 침묵 투쟁하고 계시는 것도 국민들께서 깨치지 않으면 이 판은 바꿀 수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도 5년간 싸워보니까 국민들이 깨치지 않으면은 예.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자유라는 것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가 지켜지는 거지, 자유가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 평상시에는 자유는 그냥 공기와 같이 지켜줘요.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런데 이 위난의 시대에서는 자유는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자유는요, 가치도 떨어지고 그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정신에 의한 자유가 아니다. 저는 요즘 제가 자유정신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부르짖었던 것이 자유정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자유는 지키고자 하는 자의 목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요즘 고민하는 것이,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정권 교체를 해라라는 것은 국민들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5년간 싸우니까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어떤 세력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는 명확합니다. 지금 탄핵과 관련된 사람들은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특히 우파에서는 주동했던 이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주체로서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보고 지금까지 싸우지 않고 굴종하고 배신하고 또 역적 행위를 한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하라면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가 뭐고 조원진이가 지금까지 투쟁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국민들한테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고심 중에. 이제 2분 남았는데요. 매일 이제 저한테 미국 기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꼭 나오느냐,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8월 15일 날 나올 예상입니까? 아니면 또 안 나오겠다는 말이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정보기관에서는 아무튼 사면의 폭을 넓힌다는 입장이 있고, 제가 아는 뭐 정보에 의하면 청와대에서는 아무튼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자기들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재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카드도 있죠. 김정은 카드도 있죠. 돈을 가지고 있는 재정 카드도 갖고 있죠. 또 언론 방송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후보자 경선 과정이라고 후보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 영웅 만드는 것은 뭐 한두 달 하면 영웅 만들어 버립니다. 언론이 KBS, MBC, SBS, YTN 연합, 뭐 JTBC 뭐 이런 주요 방송들이 그렇게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니까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건 무조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 문제도 50대 50이다 이래 보는 이유가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정보기관에서 나온 얘기,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 혹은 또 법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견주어 보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몸이 그냥 괜찮으셔도 지금 이제 4년 5개월째 가장 장기적으로 감옥에 인신감금돼가 계신데 석방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몸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 굉장히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사면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다. 그렇게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제는 같이 정치를 했던 정적으로서 사면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270만 명 석방 이제 그 서명을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한 분 한 분이 와서 사인을 해준 것이 270만 명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만약에 8.15에 사면하지 않고 뭐 그들 말대로 대통령 선거 끝나서 인수위 과정에서 사면을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도 똑같은 경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면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사면은 뭐 문재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예, 하여간
8월 15일 날 나오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건강이 우선 좋아야 될 건데요.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간 우리 공화당 참 열심히 싸워주시고 다음 대권이 잘 순조롭게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늘이 아시면 또 주실 거예요. 예, 오늘 감사하고요. 어제 그 하원 의원하고 그 인터뷰하는 거 참 좋았어요. 네. 뭐 생각이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은 아무튼 미국의 정치인들, 상하원 의원들 혹은 미국 정부 쪽 사람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예, 예. 그분들의 한국에 대한 사항들 또 상황 인식 이런 부분들을 잘 조명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하물며 저희 이슈들 제가 갖다 대면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대, 자기들이. 나보고 과외 수업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앞으로 내가 적어서 그러면은 과외 수업을 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좀 공부해라니까, 오케이. 그리고 오늘 하여튼 우리 그 공화당이 참 열심히 싸워주는 것이 그 보람이 있고 그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여튼 그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 예.